반갑습니다. 서호홀딩스 대표이사 이정협입니다. 오늘은 그 수익형 토지를 개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자세히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주거지역 땅이나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구나 같은 뭐 토지를 뭐 본인이 보유하고 계시거나 또는 뭐 이런 걸 매입을 해서 뭐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은 분위기나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련한 컨텐츠입니다. 토지와 건축의 가치가 변화되는 과정을 제가 여태까지 해본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례는 우리 울산 북구 호교동에 위치한 약 한 400평 정도 되는 토지입니다. 이 토지는 2009년 7월경에 약 평당 한 100만 원 정도에 제가 매입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공시지가는 뭐 한 47만 원 정도 되었고, 토지주는 당시 그 공시지가 대비 약 2배 이상의 그때 시세하는 그런 토지입니다. 17년 6월 해당 토지주가 저하고 사실은 그 지인입니다. 의뢰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내용이 4층 정도 지어서 1, 2, 3층은 세주고 4층은 본인이 살겠다. 이런 쪽으로 저한테 의뢰가 왔는 겁니다. 한 7, 8년 전에 그때의 당시 실거래 가격은 100만 원보다는 한 2배 정도, 3배 정도 상승해 있는 그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2, 300만 원 정도 했겠죠. 제가 봤을 적에 그 당시 그 친구가 이야기했는 4층짜리 건물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서 새로 저희들이 한번 거기에 맞는 기획을 한번 해보자 해서 진행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봤을 적에 4층을 짓고 나면은 1층 정도는 뭐 식당 정도도 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은 보면은 변화가 같지만은 그 당시에는 진짜 완전 외곽 지역이랬거든요. 그 당시 토지를 보면은 지대도 높게 있었고 2층, 3층, 4층의 임차인을 구하기는 좀 많이 힘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우리 지구 안에 우리 와우시티나 매국지구나 이렇게 한창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식당 수요 같은 건 있었는데 근린 생활 수요는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친구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잘못하면은 2층, 3층, 4층 해서 초기에는 어떤 시기든지 저희들이 뭐 임차인을 맞추어 산다 하더라도 그럼 장사가 안 되면 다 나가버리는데, 그때 공실이 되면은 사실은 상당히 위험하다. 위험하기 때문에 4층 짓는 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 짓지 말고, 우리가 그 당시에 주변에 공사도 많고 있기 때문에 식당 수요는 많이 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자. 이렇게 진행을 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때 실질적으로 만약에 4층을 지었으면은 그렇잖아요. 뭐 공사비도 그때 한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또 이자도 상당히 많았을 거고, 그래 하면은 제가 봤을 적에 이 친구가 상당히 너무 리스크가 크다. 그러지 말고 제가 자세히 그 친구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가 그 당시 북구에는 수요는 있었는데, 사실은 식당 수요는 있었는데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차장만 좀 크게 해서 하면은 토지 가치도 상당히 상승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리스크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4층을 지어주면 수익이 더 나는데도, 제가 이 건설을 회사를 아무리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단층만 지어서 세를 주면은 좀 있으면은 토지의 가치가 많이 상승을 할 거다. 그때 새로 또 생각해보고 새로 지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진행한 사례인데 성공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영상물을 보시면은 그 당시 이제 건축을 저희들이 해준 그 당시 그대로인데, 지금도 엄청 성업 중입니다. 하루 오늘도 제가 아까 점심 먹으러 갔는데 점심만 풀로 3번 돌아갔습니다. 3번이 만성이 돼갖고 돌아갈 정도로 장사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토지의 가치를 보면은 그 당시 제가 공사해 줄 적에는 한 300만 원 정도, 200만 원, 300만 원 좀 됐는데 지금은 600만 원, 700만 원 해도 잘 안 팝니다. 왜냐하면 세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45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이자를 한 50만 원 정도 줘도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계속 창출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저 토지의 앞으로의 가치는 지금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 1000만 원까지는 내가 봤을 때 수익이 올라갈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건물을 갖다가 그 당시에 이 건물을 갖다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4층 건물을 지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는 요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만약에 이걸 4층을 딱 지어놨다 하면은 당시 지금 봐서는 뭐 코로나까지 왔으니까 다 절단 안 나겠습니까? 대출도 한 10억 받아야 됐고 2층 3층 무조건 공실이거든요. 공실 돼 있으면 그 건축비 이자 뭐 땅값은 더 이상 올라가도 안 하고 왜냐하면은 본 건물을 다 짓고 난 상태는 건축물 자체에서 소득이 안 나면 이건 뭐 의미가 없는 그런 땅값만 토지의 가치가 올라간다면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실은 고생을 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용적률을 다 찾아먹고 건축을 하면은 토지의 가치는 끝이다. 누가 건축을 있는 거 살 수가 없잖아요. 건축물 전체에 대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체의 수익률로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토지의 가치와 건축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토지 개발만 한 30년 했거든요. 그때 이제 개발을 했을 적에 토지의 가치 등을 제가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만은 토지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토지는 여태까지 어떤 거래표에서도 봐도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익형 토지에 한해서입니다. 어떤 토지든지 개발이 가능한 토지는 그 당시에 공급이 필요할 때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공급이 필요 없이 수요가 없는데 자꾸 공급을 시키면은 이거는 리스크만 생기고 애물단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상가 분양 임대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건축 분양하는 팀들 보면은 수요하고 공급 없이 그냥 분양팀들한테 맡겨서 그냥 분양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와서 저렇게 전부 다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수요하고 공급 계산도 안 되고 건물부터 지었기 때문에 수요하고 공급이 안 맞는데 건물을 자꾸 지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왜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구하고 왜 그렇게 그러면 가격이 틀리냐 이렇게 봤을 적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따지고 들면은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고 준주거지역은 70%, 상업지구는 80%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거는 그만한 수요가 필요할 적에 선물하는 거지. 그 필요 없는 건물을 자꾸 지으면은 그 가치가 의미가 없는 것이 되거든요. 일단 토지에 있다고 거기에 용적물 다 맞춰서 건물을 짓는 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많고 위험하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실은 요즘은 이렇게 보면은 건물주가 갑이 아니거든요. 건물주가 갑인 시대가 아니고 임차인이 갑인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 하면은 임차인이 세를 안 주면은 건물 필요 없잖아요. 임차인이 장사를 못하면 그 사람 망하면 건물주도 그대로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하고 공급이 안 맞는 데서는 건축주 자체 건축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아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건축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먼저 누가 들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수요 분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먼저 조감도면 조감도든지 먼저 가지고 임차인부터 먼저 구해놓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실은 리스크가 가장 적어지고 가장 안전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건축비도 적게 들이고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수요하고 공급하고 맞추는 건축 내 용적률을 남겨놓고 건축을 하면은 내가 올해는 예를 들어 1, 2층만 지어놨는데 내년에 또 많아지면은 또 3, 4층 또 더 위에 증축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판단을 해가 그때 당시에 수익만큼만 누가 확실히 들어온다 하면 안 지어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축을 하시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 이후에 또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그 전에 건축물을 지어서 수익을 낸다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위험수가 많이 있다. 코로나 이후에 그러면 수익형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그건 또 다음에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뵙기를 희망합니다.